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보면서 정말 무섭지 않으셨나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견조하게 좀 이어지나 싶었었는데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출렁였고 우리의 가슴도 출렁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짝 상승이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이제는 진짜 주식장 보고 싶지도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공포를 좀 이겨내고 저희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주식의 유토피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딱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만큼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또 쏟아냈거든요. 다른 투자자, 다른 방송, 다른 전문가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45%나 하락을 했는데요. 2169.29포인트에 거래 마쳤고 이제 21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47% 좀 더 큰 폭의 하락 보였고요. 673.87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2가지가 있었습니다. 살펴볼 것이 사료, 곡물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오늘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료 테마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작은 테마였기 때문에 공략하기 좀 두려우셨던 분들, 이제라도 내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로 급등이 나온 건지 그리고 또 공략해볼 만한 후발주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2번째 천연가스입니다.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저조한 시장 분위기 가운데 꿋꿋한 상승을 가져갔었던 게 이 천연가스, 가스 테마인데요. 그동안 한동안 정말 많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있다면 그 종목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이슈로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자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전문가님과 함께 했을 때 진짜 실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저조한 모습일 때 금융주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제주은행을 먼저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후발주로 푸른저축은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한 지 2주 정도 돼가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강한 상승, 강한 장대 양봉 나타내면서 19%의 수익률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 후반에 시크릿 종목 월화수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2-3달간 정말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만 잘 챙겨가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기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푸른저축은행이 제로투세븐과 동시에 6위로 올라와 있고요. 19%의 수익률 앞으로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도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히든 종목이라고요.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숨겨진 종목이 또 있거든요.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하니까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휴림로봇이 460%, 나머지 종목들도 100% 넘거나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까지 다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지금부터 얼른 들어와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리는 이슈가 사료와 가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고퀄리티 자료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또 주식 기초자료 16강도 보내드립니다. 엘리어트 파도의 개념과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많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개념과 활용법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같이 공부해 보신다면요. 확실히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의 유토피아 정말 많은 혜택들과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시청해 보시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내하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전해드리지만 또 멘탈 케어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우리의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힘이 되드리는 주토피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빠질까요?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부분 어디인지 무엇인지 주토피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시장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상처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들도 새롭게 짚어봐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우울하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즐겁게 웃으시면서 새로운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좀 무서웠는데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은 3%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당일로 계산을 해도 워낙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안 좋게 봤죠, 뭐. 네. 뭐 그냥 이제는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네네.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뭐 시장 어떻게 봤냐 이런 질문에는 딱히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뭐 사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뭐 악재 같은 거를 풀이 해석해 보자. 뭐 이것도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악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악재예요. 뭐 결국은 금리 인상, 뭐 강달러, 그리고 이제 뭐 무역 적자, 글로벌 경기 침체 등등등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저기 뭐 핵전쟁까지 뭐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뭐 내용이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이 지금 푸틴이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좀 이제 좀 사실은
조금 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악재를 해석하고 풀이를 해보자. 그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앞으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지속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노선을 좀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초반대까지는 봐야겠죠. 네네네. 1,500 한 1, 20원, 많게는 30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네네. 한데 문제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여기서 이제 뭐 정점을 찍고 내려가냐 아니냐 여기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리가 맞습니다. 금리가 미국이 지금 인플레를 잡는 거에 있어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연준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0.5bp 그리고 0.75bp 정도 수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잡지를 못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금리 인상의 정점치를 좀 더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이에요. 주된 네. 원인입니다. 네. 그 금리도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강달러고요. 강달러가 지금 지속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이 지금 예상했던 최종 목표치의 금리 인상을 상회한다라는 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언제쯤 꺾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다시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럼 금리가 꺾이는 시기인데 그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네. 금리가 꺾이는 시기가 되면은 금리가 이제 최종 목표치에 도달했고 이제 헤드라인을 딱 찍고 내려오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게 언제쯤 될까요? 모르죠.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2,7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는 아마 정말 빠르게 움직여 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헤드라인을 딱 찍고 언제 금리가 꺾이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결국은 물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았었다. 자, 과거형이죠. 자, 그런데 물가가 드디어 잡히는 시점에 도달했다. 물가가 정점을 거의 찍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예상했던 전망치를 상회를 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전문가들의 해석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요 정도 마지노선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물가 인상률을 최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지금 거의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물가가 언제 꺾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0월로 넘어가니까 네. 10월에서 이제 11월쯤이면 이제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때 조금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시장의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증시가 반등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럼 11월까지는 우리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냐, 상승은 안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증시가 움직이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제 금리.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금리인데 네. 그러면은 증시가 기준금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아니면은 국채금리, 채권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답변을 먼저 좀 드리자면은 증시는요, 주식은 기준금리보다는 이 채권금리, 국채금리 쪽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네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올해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동안에는 제로금리였고 그 제로금리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플러스 금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직접적인 시기가 2022년도 3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금리 오른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올해 3월부터 올랐을 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3월부터가 여기에요. 지금 이제 제가 노란색 박스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3월입니다. 여기가 3월이에요.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오히려 3월에 기준금리 결정 소식이 나왔을 때 3월 지수 어땠어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네. 4월 지수도 뭐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네. 그죠? 자, 그런데 5월에 빠지고 또 6월에 좀 더 빠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더 가파르게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이 시점을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채권 금리는 그럼 언제부터 움직였을까요? 언제부터 올랐을까요? 국채 금리가 그 전부터. 작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준 금리가 오르기 전 1년 전부터 움직였단 음.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반기 지수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반기죠. 오. 네.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면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기준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죠. 제가 금리의 헤드라인, 즉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아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때 우리가 기준 금리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채권 금리를 봐야 될까요? 국채 금리를 봐야 될까요? 국채 금리. 맞아요. 네. 국채 금리를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기준 금리가 최종 목표치까지 가려면 내년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채권 금리나 국채 금리는 최종 목표치까지 도달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내년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네. 채권 금리, 국채 금리는 올해 10월, 11월쯤이면 거의 정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금리가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10월에 이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네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존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채권 금리만 조금 꺾이면은 증시는 다시 급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섭다라고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타점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걸 저가 매수로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포 느끼고 계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던지고 손절하고 투매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위기를 꼭 기회로 만드실 타이밍이 지금 현 시점이라는 거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곧 정말로 급격한 반등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갖고 증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때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채금리, 채권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준금리보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꺾이는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자신 있게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함께 전략 짚어보면서 이제 내가 시장 반등 노려보면서 종목도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또 힐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답변도 도와드릴게요.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증권시장 안정펀드 그리고 국채 바이백 이런 정부 조치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름도 약간 생소하긴 하고 뭔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바이백이라는 거는요. 네, 그냥 정부가 사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쉽죠? 네. 채권을. 국채를 사서 그쵸? 돌려준다. 네. 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방어하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지금 경제 금융의 혼란을 조금 어느 정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한 2조 원 정도를 우리가 사서 다시 이제 빨리 조기 상납을 할게. 지금 이게 이제 바이백이에요. 네. 큰 의미 없어요. 증권시장 안정펀드는요? 없어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건가 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보다도 네.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제가 다시 쉽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네, 네. 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뭐라 그래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저가 매수 기회예요. 그 증권지수 안정펀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시장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증권지수 안정펀드를 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서도 네.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죠. 그 의미 자체를 봤을 네, 때. 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정부가 진짜 뭐 개인 투자 다 죽으라고 지금 이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해서 얼마나 빠질까? 2150포인트예요. 오늘 저가 기준으로요. 여러분 33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15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12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미끄럼틀이에요, 진짜. 여러분. 네. 자 2019년도, 2018년도보다도 지금 2022년도가 지금 지수가 지금 더 낮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빠질까? 2100이 마지노선이에요. 1800 간다는 사람들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총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하루에 10% 쭉쭉 빠지다가도 갑자기 반등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네네. 그 정도까지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지금 어차피 바닥 구간인데 저가 매수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기사회생을 할 수 있고 전화위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증권 안정 펀드를 지금 사면은 뭔 수익을 보냐 이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제발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장은요. 주식 시장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시장은 이 시장 그대로 돌아가게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네. 개입을 하는 순간 엉망이 돼 버린단 아, 말이에요. 네네. 지금도 이게 그런 식의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이런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리뷰부터 또 남아있는 시크릿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도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방어주로 금융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에 제주은행을 소개시켜 주셔서 77%의 수익을 저희가 챙겼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주로 챙겨주신 종목이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지금 1위가 제주은행 77% 보이시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이 19% 지금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의 보유 기간 동안에 오늘까지 지금 거의 20%의 수익률. 하락장, 여러분들의 계좌 지금 지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주토피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조금은 버틸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너무 지금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앞으로 좀 더 봐도 될까요? 리뷰 좀 도와주세요. 뭐 사실은 푸른저축은행은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거를 더 안 볼 필요는 없어요. 더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금 뭐 푸른저축은행은 지금 수급량도 오늘 날짜로 최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아래 보세요. 이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털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럼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냐? 1113만 주예요. 1113만 주. 거래 대금이 1850억입니다. 오늘 증시가 여러분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3.4, 코스피가 2.45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 이 정도 수급이면요. 사실상 나 간다라고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급이고 이 수급은 사실은 이제 상승 수급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조금 더 보면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주토피아 들어오신 분들은 푸른저축은행 이제 매수를 하셔서 수익 구간에 지금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던데요? 정말 힘들죠. 자, 그런데 주토피아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잘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주은행이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래서 놓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드릴게요. 후발주 해서 드렸던 게 푸른저축은행이에요. 맞아요. 푸른저축은행도 지금 금융주에서 지금 오늘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제일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애들만 1, 2 순번을 다 골라드려요. 먼저 오를 종목 제주은행 꼽아드렸죠. 금융주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 네. 그 다음에 지금 바톤 푸른저축은행. 터치 받고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푸른저축은행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순환을 굉장히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목을. 그럼 그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금융주 이제부터 시작인데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요, 배당금도 쏠쏠합니다. 배당금의 주가 상승률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지금 투자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제주은행 매수하기 부담돼요. 그렇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매수하기 좀 부담돼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발주. 그렇죠. 단순합니다. 저점에서 후발주 이제 올라갈 거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후발주라고 다 같은 후발주입니까? 올라가야 후발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면은 후발주를 받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 후발주 어디서 드리냐? 주토피아 안에서 드린다는 거. 노란톡방,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입장하시면은 은행주 여러분들이 배당금도 챙겨갈 수 있고 주가 상승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이 배당 후발주로, 은행 후발주로, 금융 후발주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너무 신기한 게 그 많은 금융주, 은행주 안에서도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을 딱 타이밍 맞춰서 공략을 해주신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종목만 합쳐도 정말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90%의 수익률을 합쳐서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후발주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푸른저축은행 그 다음 후발주는 또 무엇일까요? 그걸 골라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전문가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화면에 딱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즘에 정말 지수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와 업종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금융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담아볼 은행주까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해 봤고요. 오늘의 테마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정말 시장이 말 그대로 좀 먹을 게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사료 테마는 또 강한 흐름을 가져가더라고요. 시장이 좀 이렇게 주춤하는데도 사료 테마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올라간 건가요, 전문가님? 뭐 결국은 뭐 인플레예요. 네, 인플레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뭐 이슈가 이어지네요.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가뭄 때문에 이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크라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뭐냐? 전쟁이 났잖아요. 뭐 수확이 되나 이겁니다. 수확이 됐다고 하더라도 창고에만 박아놓고 이거 선박을 못 띄워요. 뭐 때문에? 네, 러시아 네. 때문에 지금 배를 못 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은 가뭄에다가 우크라는 전쟁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식료품이 지금 난리가 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 우리나라도 조금 이게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정부에서요 미리부터 이런 좀 농업적으로 네. 정말 좀 지원을 많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이 농업적으로 비전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농업을 좀 저는 발전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전국 어딜 가도 일자리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 단지가 딱 있는 지역만 이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기타 지역은 뭘 먹고 사냐? 결국은 관공서나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지역 경제 안에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지역 경제 안에서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나머지 이 광활한 지방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농업지대를 좀 발전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우리가 농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네, 아예 네.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자,
쌀이죠, 쌀. 네네네. 쌀에 우리가 지금 먹고 이렇게 하는 쌀의 90%가요 수입산, 수입산. 네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입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고물가, 한마디로 즉 하이 인플레이션과 강달러. 그러니까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달러 같이 와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쌀 수입할 때 뭘로 줘야 돼요? 모든 수입 물품은 달러 결제잖아요. 맞아요. 쌀 달러 줘야 돼요. 파프리카 이런 다 달러로 줘야 돼요. 다 달러로 줘야 돼요.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식료품주에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네네.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수입에 그럴 수 너무 의존을 하다 있겠네요. 보니까.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사료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료 테마는 공략을 했고 한일 사료라는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서 41%의 수익률을 챙겨갔거든요. 지금 5위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수익률은 좀 더 높은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료 테마를 하나 더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혹시 후발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오, 오늘 네네. 사실 뭐 식료품주 중에서 샘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네네, 맞아요. 상한가 굉장히 네. 오늘 잘 갔네. 29.82% 상한가. 네, 상한가죠, 네. 그 샘표 보면서 저 샘표 내가 저거 살라고 관심 가졌던 종목인데 하셨던 네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항상 올라가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추격 매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샘표가 더 갈 것 같다라는. 왠지 그죠? 지금 자리도 왠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바로 네. 이게 추격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사고 싶은 자리.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일 사료로 수익 한번 챙겼었잖아요. 맞아요. 한일 사료도 상한가 갔던 거 기억하시죠? 9월 22일 날 상한가 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23일 날 네. 또 저기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음. 이때 같이 저랑 방송 안 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네네. 9월 14일 날 네. 공략을 했어요. 앵커님. 네. 요때 공략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상한가 가고 또 이제 이렇게 갭상승 뛰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고수익을 챙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타점을 볼 때는요. 수급이 수반이 됐을 때 타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추격 매수고 고점 매수예요. 그럼 그 전에 해야 된다. 맞아요.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샘표는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면은 조금 부담이 될 있는 수도 거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샘표 다음에 후발주들을 좀 보시는 게 더 맞는 거고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겠죠. 한일 사료도 지금 다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위치긴 한데 문제는 한일 사료를 한번 먹고 나왔어요. 그럼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은 수익을 챙기고 나온 종목은 조금 그래요. 예. 한번 우리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네네. 그럼 보내주자. 그렇죠. 한번 보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타점을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한일 사료 말고 또 다른 종목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종목도 역시나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오. 네, 네. 네 글자고 힌트를 주시네요, 바로. 이 종목을 제가 후발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식료품주가요.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오. 저는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주들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언제라 11월이라 그랬죠. 네. 그때까지는 보자 이거예요. 오. 그때까지는 쭉 보고 가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시고 싶다면은 주토피아 노란통 배신 한번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사료 테마는 꿋꿋이 잘 올라가 주고 있죠. 오늘 샘표의 상한가 보셔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또 사료 테마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명 가려진 채로 지금 저희가 간단한 설명이 붙어있긴 한데요. 노란 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명 다 보여드리고요. 전문가님의 픽 종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네 글자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유추해 보시면서 같이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사료 테마의 후발주 같이 공략해 보시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매매하시면서 올해 말까지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천연가스인데요. 사료 테마의 짝꿍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또 이유 좀 들어볼까요? 한 10번 움직이면은 한 절반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료 테마가 움직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뭐냐면은 이 식료 인플레. 인플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전쟁. 전쟁.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전쟁 이게 이슈가 인플레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네. 미국도 지금 식량 안보 위기, 식량 위기에 좀 대처를 하자 이런 음. 내용들이 나왔고. 근데 러시아가 항상 이걸 건들 때 같이 건드는 게 있어요. 바로 가스. 가스. 네. 이게 같이 건드려 버린 거죠. 네. 결국은 러시아가 오늘 좀 이제 그런 걸로 협박을 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또 이제 러시아에서 결국은 러시아가 자주 건드는 국가가 있어요. 독일이요. 독일. 맞아요. 독일로 가는 가스관이 있는데 이 가스관을 또 이제 공급 중단을 뭐 시키겠다라는 게 저번에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번에는 가스 누출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가스 누출 때문에 뭐 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다. 아. 뭐 이러한 또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정말로 이게 가스 누출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누출은 이게 뭐 어떻게 누출이 됐다는 건지 경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네. 그냥 누출이라고만 뭐 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네. 그렇죠. 근데 하필 지금 이제 수세에 몰렸을 때 또 이러한 게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 좀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그 가스 공급 시스템의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복구를 우리가 언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정 기다려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다시 천연가스 관련주들, 천연가스가 또 이제 천연가스 선물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네. 가스 관련주들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뭐 GS라든가 뭐 이런 네네. 종목들이잖아요. 그 대명 에너지 이런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슈가 있었어도 뭐 오늘 강한 네, 급등까지는 뭐 아니거든요. 없어요. 네, 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참 이 그 자리가 좋아요. 예, 그래요? 뭐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GSE도 보시면은 오늘 조금 올라가다 빠졌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딱 두고 봤을 때요. 여기 지금 하단 밴드잖아요. 네. 박스권 하단 밴드잖아요. 여기서도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조금 이제 그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재료가 지금은 조금 식상해져 있을 때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럼 사료 테마랑 이제 짝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가스 테마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사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두 가지 테마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스 테마까지도 알아봤는데 사실 엄청나게 뭐 급등이 나오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 견조하게 시장에 비해서는 움직여줬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단기적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 테마 안에서 종목 알아보고 싶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로드맵으로 저희가 종목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픽 종목까지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좋은 가스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위치 좋을 때 한 번씩 분할 매수로 단기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테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크릿 종목이 잘 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뭘지 잠시 후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을 건 또 시크릿 종목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오늘도 글자 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5글자네요. 지금 3일 연속 5글자인 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5글자인 종목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제로투세븐도 그렇고요. 자, 또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이 종목이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어떤 테마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투자를 하실 때 네. 시장 상황을 고려해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결국은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라. 그럼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종목을 뽑을 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시장을 볼 때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 원론적으로 돌아왔을 때 경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시기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경기 방어주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네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요즘 핫한 바로 폐배터리 테마 네네.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어제도 사실 저희가 2차 전지주를 소개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소 제가 뭐 재료 보면서 뭐 태클을 괜히 걸었었거든요. 약하지 않나요? 이랬었는데 오늘 테마가 폐배터리 테마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테마 안에서 5글자인 이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 유추가 되시나요?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유추해 보시면서 전략도 챙겨 가보시면 좋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재료를 좀 들어볼게요. 네, 요번에 전환법도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게 바로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전일 이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거든요.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정성 검사 제도의 부재로 기업들은 관련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서 안정성 검사 기관에 어떠한 지정을 한다든가에 관한 기준과 그리고 지침이 좀 마련이 돼서 본격적으로 국내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SNE 리서치에 따르면요, 폐배터리 시장은 2030년도 여기 지금 있죠? 2030년도에 지금 이 12조 원 내지 20조 원 규모에서 2050년도로 가면요 600조 원 규모로 그 시장의 어떤 글로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성은 충분히 좋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폐배터리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친환경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거고 또 경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산업을 지금은 굉장히 뭐 지금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전망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망을 아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요즘 떠오르는 핫한 또 테마죠.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 맞아요. 애원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갔던 네.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모학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300% 400% 올라갔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코스모학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코스모학보다는 이 코스모학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네. 후발주 공략하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재료까지 알아봤는데요. 폐배터리 테마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체계를 더욱더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유추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힌트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요. 전략까지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모멘텀도 알아보죠. 네, 모멘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유럽에서 원자재법, 요게 이제 또 핫 이슈였죠. 그리고 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요게 이제 결국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이제 정책인데요. 지금 이 배터리의 그 공급망의 재정비, 요게 이제 이 두 정책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재법은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과 유사한 개념의 유럽의 원자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자원 생산을 확대하는 법안. 그러니까 자국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중국을 왕따를 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좀 간추려질 수가 있는데 그 간추려지는 국가 중에 조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 이외에도요. 주력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서요. 나중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랑 엮였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재료의 다양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정부랑 함께 봐야 될 문제인데요. 정부가 추가적인 법규 제정비로 인해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그 재료 분석에서 이야기드렸던 네.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제정안이죠. 네. 네네, 좋습니다. 카메라 모듈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큰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차트로 확인을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럼 네. 차트는 52주 일봉 차트를 한번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는 1년 차트고요. 1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이 종목 역시 하락을 피해가진 못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쌍바닥 좋아요. 그렇죠, 쌍바닥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잘 모여가고 있죠. 이렇게 모이는 구간에서는 항상 변곡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변곡이 되면은 크게 올라가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변곡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이러한 구간들이죠. 여기서 저점을 조금 높였었고요. 여기 있었던 고점을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수의 영향 때문에 조금 바닥을 다시 찍었지만 문제는 여기가 아직까지는 전 저점인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타점, 아주 유리한 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유리한 타점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좀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서 계좌 복구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여러분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한테 짧게 한마디 듣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 공포 제가 희망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토피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차피 의지할 데 없고 혼자서 주식 매매하시잖아요. 저희가 좀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챙겨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아주 알뜰하게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